만약 2026년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제가 환상에서 충격으로 순식간에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은 꽤나 낙관적인 분위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나리오는 그와는 정반대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머니멀로 톡트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불러올 디플레이션 쇼크,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26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장 큰 사건이 어쩌면 아직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네, 이 시나리오는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파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 원인이 되는 미국의 머니몰로 독트린. 둘째, 2025년에 착시 현상이 거치고 실제로 닥쳐올 2026년의 쇼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죠. 바로 머니멀로 독트린과 미국 중심의 경제 요새화입니다. 머니멀로 독트린.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멀로 독트린이 정치적인 고립주의였다면 이건 뭐랄까 21세기형 경제적 고립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라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합쳐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외부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막아내는 거대한 성벽을 쌓겠다는 구상이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아시아와 유럽에서 오는 교역의 물줄기를 높은 관세라는 장벽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서 미국 중심의 경제 요새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높은 벽이 아주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미국의 이 높은 벽이 전 세계의 수요 자체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팔 곳을 잃은 물건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는 공급 과잉의 늪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2026년에 닥칠 디플레이션 쇼크, 그리고 그 폭풍전의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소름이 돋는데요. 2026년 모두가 기다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축배를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 정책이 불러온 수요 파괴가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우니까 연준이 다급하게 뛰어드는 응급처치에 가깝다는 거죠. 사실상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이 둘은요, 그냥 다른 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5년은 이 관세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제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환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상이 끝나고 1년 뒤 2026년에는 디플레이션 쇼크가 기업 실적을 덮치면서 어닝 쇼크라는 아주 혹독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빙산 그림이 지금 시장의 위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진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정치적인 기대감, 즉 환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작 수면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2020년 쇼크가 딱 터졌을 때 모두가 현금을 구하려고 하는데 시장엔 돈이 싹 말라붙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바깥 세상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압박받는 세계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밖의 나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적 디플레이션이라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글로벌 수요가 붕괴되니까 성장은 멈추는데 자국 통화 가치는 폭락해서 수입 물가는 치솟는, 그러니까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덮치는 최악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 요새는 달러의 힘을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이 저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강해진 달러와 다른 모든 통화 사이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게 되죠. 이건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게는 통화가치 폭락이라는 치명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이스 아시죠? 공구요.
거기에 꽉 물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고립이 우리 제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멈춰버릴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쇼크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 장,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는 원자재의 운명도 완전히 갈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불안과 공포가 커질수록 빛을 발하는 안전자산, 금은 보유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멈추면 수요 자체가 붕괴될, 원유는 피해야 할 자산으로 지목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금은 왕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주식 비중을 줄이고 폭풍 후에도 버틸 수 있는 우량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셋째, 생각의 전환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쫓을 때가 아니라 잃지 않는 것, 즉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쇼크에서 생존하는 것이 다음 부의 이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결국 이 충격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미래를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겠죠.